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자식에게 남겨줘야 될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클래식 음악을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그래서 그 최병수의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거기에다가 힐러리 한 연주회를 보고 제가 20세기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넷 느브라고 하는 아마 대부분 다 못 들어보셨을 그런 전설적 바이올리니스트에서 뭐 정경화, 뭐 사라장, 율리아 피셔에 이르기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병석 교수의 클래식 음악 카페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식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화 제목 중에 사랑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죽기 전에 부모가 죽기 전에 과연 자식에게 남겨줘야 될 거가 무엇이 있나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에 보면 우리가 보통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자식들한테는 그거가 정말 유용한 자산이 되기보다는 돈이 니은을 기억으로 바꾸면 독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 자식들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오히려 그 재산이 오히려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식들한테 자식들의 머리에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들의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돈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 지적 어떤 자산이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들이 나중에 노동시장이나 어디 나가서 그 돈을 벌거나 혹은 능력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돈을 쓰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물적 자본 혹은 뭐 재산, 땅 이런 거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휴먼 캐피탈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줄 뿐더러 넓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 늘어난 휴먼 캐피탈이 이 사회 계층의 어떤 사다리를 이동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선배의 경우인데요. 제 선배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자식을 일찍이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자식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여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cum laude 우등 졸업을 하고 또 유명한 그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만나러 미국을 한번 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걸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자식이 내가 언제 날짜가 비니까 그날 시간을 좀 정해서 오시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모가 느낀 거는 내가 미국에서 자식은 성공시켰을지 모르지만 내가 미국에서 자식을 잃어버렸구나. 이러한 심정을 갖고 귀국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거를 가치를 깨달을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안 생길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험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perience 그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클래시컬 음악 같은 거는 경험제인데요. 그 클래시컬 음악의 그 어떤 가치, 아름다움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인식해야만 그 클래시컬 음악을 진짜 진정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부모와 자식이 같이 쭉 살아오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내는 시간, 같이 어려움을 겪어낸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때 가족으로서의 어떤 이 결속력, 그리고 어떤 가정의 어떤 이 결합,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의 공고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나중에 그거를 부모가 떠난 다음에도 자식이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Woman in Gol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빛의 이 여인이죠. 이거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클림트의 그림이 소재입니다. 클림트는 이 금가루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금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Woman in Gold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영화의 소재는 클림트가 그린 아델레 브록바우어 부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비엔나의 벨베데 궁에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에 있는 그 브록바우어 부인의 조카가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내서 결국은 이겨서 그 그림이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거를 다루는 이제 이 영화인데요. 뭐 영화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이 조카가 부모를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나치 정권 시절인데요. 비엔나가 이제 독일군이 진주를 해서 이 집은 유태인의 부호집이었기 때문에 요주 인물입니다. 그래서 게슈타포들이 그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국 못 떠나고 이 자식이 몰래 탈출을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방에서 이제 이 작별 인사라고 이제 미국으로 도주를 하는 겁니다. 게슈타포는 피해서 뭐 약국에 간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건데요. 마지막 부모한테 인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부모가 침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니까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딱 두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Remember us. 우리를 기억해다. 이게 부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으로 가고 이제 이 부모는 죽고 그게 마지막 보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국 remember us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부모와 같이 보냈던 시간, 부모와 나눴던 대화, 또 그러한 그 부모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행적,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기억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remembr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얘기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도 있지만 같은 보스턴 지역에 살았던 그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그 문학과 언어학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의 시 가운데 The Arrow and the Song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이제 낭송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제 영어 발음도 좀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약간의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애로우니까, 내가 언젠가 화살을 허공에 쏘아 올렸는데, 그것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또 내가 언제 노래를 허공에 불렀는데 그 멜로디도 끝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숲속을 거니다가 떡갈나무 등걸에 그 화살이 온전하게 박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네. 그리고 또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 친구의 가슴 속에 그 멜로디가 오롯이 남겨져 있는 것을 내가 알았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쩌면 그거를 의도하지 않고 얘기했을 그러한 대화, 또 말, 또 행동, 표정, 이러한 것들이 자식들한테 부지부식간에 그것이 각인이 돼서 먼 훗날 부모가 떠나간 후에도 그것이 그 롱펠로우의 그 언젠가 쏘아올린 화살처럼 또 그 언젠가 불려진 노래처럼 자식의 가슴에 살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러한 공동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돈이 한 1, 2천만 원 있으시면 그거를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돈으로 같이 가족 여행을 떠나기를 저는 강권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싫어하겠죠. 그냥 그 돈 저 주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행을 다녀오면 아마 자식들한테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클림트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볼까요? 이거네요. 그래서 이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금빛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델레 브록바우 부인의 초상인데 2006년도에 그 경매에서 최고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 당시 최고가로 1억 한 2, 3천만 달러에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은 그 화장품 회사 에스터 로더의 그 주인한테 팔렸는데 아마 그분도 아마 유태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결국은 이 그림을 나중에 기증을 했는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는 노예 갈레리라고 하는, 아마 이것도 독일계 아마 유태인이 주인인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독일계 이름이 독일식 이름인데 노예 갈레리에 소장돼 있어서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시면 그 맞은편 쪽에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가끔 보는데요. 그게 이제 이 노예 갤러리에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관람객들이 서 있는 줄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식에게 남겨주겠습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